한 세계의 신이 되어서 세계를 발전시키고 생명체를 만들어 다른 세계와 싸워 최종적으로 단 하나의 세계만이 남는 게임. 각양각색의 문명과 생명체,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른 상대와 자신의 세계를 놓고 싸우는 게임에서 지성체를 혐오하고 문명을 혐오하는 주인공은 지성이 없는 괴물을 만들어 다른 세계를 정복해 나갑니다. 오늘 리뷰할 소설은 반지성주의 망항의 세계 침략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100화까지 보았습니다. 총 10억개의 세계가 토너먼트 방식으로 30번 대결해서 최종적으로 한 명의 플레이어만 남는 게임을 기반으로 한 소설. 세계관이 특이해서 좀 설명하고 시작하면, 게임에 참가한 인물은 한 세계의 신이 되고 유기체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부여받습니다. 그 세계에서 신의 권능을 이용해 생명체를 만들어내고 세계가 발전하면서 여러 종류의 포인트를 얻으며 성장할수록 여러 특성을 얻어 추가 효과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일정 시간마다 다른 플레이어와 세계를 놓고 싸우게 되고, 한쪽이 승리하면 상대 플레이어의 세계를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플레이어들은 지성체를 만들어 문명을 만들고 유일신 사회를 만들어 신의 능력으로 문명을 발전시키고 조종할 때, 주인공은 지성체가 아닌 고대 생물을 만들고 생태계를 발전시켜 괴물들로 문명 세계를 침략하는 게 주요 스토리입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소설 설정이고, 이 외에 항복 시스템이나 승패가 갈리지 않고 무승부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게임 진행을 포기하고 중도 하차가 가능한 구간이나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재난들, 신들의 커뮤니티 시스템과 포인트 상점 등등 엄청나게 복잡하고 방대한 세계관이 있는데, 이걸 다 설명하면 오늘 영상은 리뷰 영상이 아니라 세계관 뜯어보기 영상이 되니 넘어가고, 이제 리뷰를 좀 해보면, 우선 이 소설을 쓰신 뚜끈난 작가님은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다스로 패는 성기사를 쓰신 작가님인데, 전작을 볼 때도 세계관에 참 개성있고 탄탄하게 잘 쓴다고 느꼈는데, 이번에도 엄청나게 방대하고 탄탄하면서 뻔하지 않고 개성있는 세계관을 가져오셨더군요. 문제는 이게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는 거지만요. 초반부 스토리는 아무런 유기체가 없는 세계에서 기초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생명체들을 진화시키는 내용인데, 좀 지나면 여기에 마법 같은 판타이적 설정들이 추가되죠. 근데 문제는 마법이 나왔다고 아무튼 마법으로 해결함식으로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판타이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한 이 소설만의 오리지널 판타이 생태계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스토리를 진행하며 풀어낸 게 아니라 그냥 날 것 그대로 독자들 입속에 밀어넣죠. 별 생각 없이 가볍게 소설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이 아닌, 작가가 만든 세계관을 분석하며 공부하고 이해하는 걸 즐기시는 분들이 봐야 하는 작품으로, 소설을 보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지라는 생각이 들 만한 요소를 전부 설정을 짜놓았고 설명하면서 넘어갑니다. 자잘한 설명이 엄청 많아서 이런 탄탄한 세계관을 즐긴다면 이보다 좋을 수 없는 소설이지만, 솔직히 저는 소설을 보면서 이것 좀 설정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스토리를 살펴보면, 주인공이 다른 플레이어와 대결하는 스토리다 보니 다른 플레이어가 만든 문명과 세계도 중요한데, 이게 장난 아닙니다. 주인공보다 똑똑한 등장인물들이 엄청 많고, 그 조연들이 만든 세계도 하나하나 설정들을 다 짜놓았죠. 심지어 판타이적 요소가 많은 소설이다 보니 다른 양판소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오리지널 생명체 같은 게 엄청 많습니다. 주인공의 반지성 빌드는 분명 강력하지만 다른 최상위권 플레이어들의 빌드도 엄청 강력해서 싸움이 쉽게 흘러가지 않죠. 주인공이 조연들보다 훨씬 똑똑해서 압도적으로 이기는 스토리를 기대하면 안 맞고, 주인공만큼 어떤 면에서는 주인공보다 똑똑한 조연들이 많이 나오는 스토리를 좋아해야 맞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지성체와 문명을 혐오한다는 설정도 초반에는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지성체가 싫다는 놈이 자기 부하의 지능이 높은 지성체가 생기니 이건 좋다 그러고, 개미가 만든 문명이나 돌고래는 좋다 그러니 주인공의 기준이 뭔가 이상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소설 46화에서 자세히 설명됩니다. 주인공이 하는 행동이나 마인드의 모순적인 부분도 여기서 전부 설명되고, 주인공 캐릭터도 평면적이지 않고 굉장히 입체적으로 설정된 소설이죠. 다른 호불호 요소로는 처음부터 주인공이랑 같이 있는 천사가 주인공의 반지성주의 빌드의 위력을 보고 놀라는 개그케이기도 하지만, 반지성주의 빌드에 사사건건 딴지 걸고 문명 만들라고 징징대서 호불호가 갈리는데, 이 부분은 좀 지나서 주인공의 빌드가 문명을 만드는 빌드만큼 효율적이고 강력하다는 게 증명되면서 징징대는 게 없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엄청나게 방대하고 개성있는 세계관을 기반으로 자잘한 설명들이 많아서 공부하면서 읽어야 하는 방식의 소설을 좋아하고, 조연들의 지능이 엄청 높고 조연들 분량도 많은 소설을 좋아하며 한 세계의 신이 되어서 세계를 발전시키고 다른 플레이어와 싸운다는 설정에 관심 있다면 꼭 한번 봐볼 만한 소설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호불호가 정말 많이 갈리고 재미있게 볼 사람들이 적을 것 같지만, 이런 소설을 좋아하면 인생작이 될 만큼 잘 쓴 소설이라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히로인은 없습니다. 주인공이 지성체를 혐오하는 만큼 연애수혈 할 만한 건 없습니다. 제가 매기는 반지성주의 마왕의 세계 침략의 평점은 세계관 4점, 스토리 전개 3.5점, 주인공의 지능 3.5점, 막당 조연들의 지능 4점, 개그 요소 많음, 스토리의 깊이 매우 무거움입니다. 리뷰 총평은 방대한 세계관에 가진 차원 운영 전쟁물에 관심 있다면 꼭 한번 봐볼 만한 소설이었습니다.